네, 살짝 덮어주세요. 그러면 윤서가 저것만 보거든요. 컷. 大家好. 맞습니다. 아니, 자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연안국어 학원입니다. 수능특강, 자, 고전시가 6강입니다. 자, 오늘은 3대 가사 중에 하나인 만군가, 만원사, 북청가 중에 하나인 북청가를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중에서 만원사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만원사는요, 유배지에 기거할 장소도 없어서 도착해서 자기가 이 의탁할 곳, 이제 좀 빌어붙어서 살아야 될 곳을 지가 스스로 구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노비 여자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또 밥도 안 줘가지고 빌어먹고, 개집 옆에서 막 자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일어나서 옷에 이 잡고, 밤에는 추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자, 이런 되게 불쌍한 역사적 자료로도 쓸 수 있는 유배의 그냥 찐 실사판이 바로 만언사 같은 글이에요. 그런데 김진영은요, 북천가, 북쪽으로 유배 갔기 때문에 북천가거든요. 이게 사실 유배 생활 자체를 유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람이에요, 유람. 왜냐면 얘가 50살쯤 늦게 등용이 됐어. 그런데 이제 갔는데 임금님한테 엄청 사랑을 받은 거야. 자, 그러면서 당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사실 좀 억울하게 유배를 갔습니다. 갔는데 권력이 있는 상태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자, 권력자.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다른 판은 다 말했지만, 권력자가 여러분들 뒷집에 만약에 유배를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잘해줄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잘해주겠죠. 그죠? 어떻게든 끈을 닿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윤선도라든지 아니면 정철이 유배 간 지역은 개 탄 거예요. 거의 어떤 거예요? 무조건 잘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김진영 또한 똑같습니다. 자, 유배 가서도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생과 인연도 맺습니다. 자, 물론 집으로 근처에 와서는 그 기생을 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리워할 정도로 기생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약간 유배지에서 여자 약간 어린 여친 데리고 자연 풍류로 선비들 가르치면서 유람하고 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야가 뜨겁게 좋아했던 군사놀이라는 기생은 겨우 나이 차이가 보자 몇 살 났지? 40살 정도밖에 안 났던 50살 정도밖에 안 났던 아이고 남녀 나이 5장이면은 뭐 그래서 큰 거 5장 정도 나이 차이밖에 안 났던 16세 기생이고 본인은 약 60 몇 세입니다. 다양한 예를 더 들어주고 싶지만 더 이상 지양하고 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김진영 북청가 자 유배가사입니다. 당연히 유배가사예요. 유배가사이고요. 포리본이라서 엄청 빨리 끝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청가 북쪽 어느 쪽인지 함경도 명천입니다. 함경도로 유배 갔습니다. 함경도니까 국경지역이겠죠. 함경도니까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본강가 초면이라. 자, 이 본가는요, 함경도의 수령입니다. 수령, 사또죠. 함경도의 수령, 본강가 초면이라. 처음 봤죠? 얘는 중앙관리니까 서울 쪽에 살았을 거 아니야. 서울 경기도에 살았는데, 당연히 북쪽에 있는 함경도의 수령가는 초면이겠죠. 본강가 초면이라. 서로 인사를 다 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지금부터 본관의 말입니다. 김교리. 자, 김교리, 교리, 김진영을 말합니다. 김진영 화자입니다. 김교리 이번 유배에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간 수령들이 다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 더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뺄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억울한 유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억울한 유배. 사실 뭐 객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시를 통해 봤을 때는 얘가 좀 억울하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억울한 유배. 이게 북청가의 앞부분에는 나옵니다. 나의 행동이 옛날로 본다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닌데 시대가 어지러워서 내 행동이 잘못된 것 같더라. 자 이게 앞부분에 사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가 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를 이 말 통해서 파였습니다. 나와 함께 노십시다. 자, 이제 이 행동은 결국은 상대를 격려해주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자, 상대를 격려해주고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계속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자, 요까지가 본관의 말입니다. 요거 4줄이 본관의 말이고 3줄은 문제랑 연결돼 있어서 요 3줄마다 연결시켜 놨고요. 자, 가에 밑줄 쳐져 있는 시적 청자는 김교리, 김진영이고 악공기생 다 불러라. 자, 이거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겠죠. 부하들한테 야, 다 불러라. 잔치하자.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다. 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 인식.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어요. 나는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자, 꽃자리는 꽃을 수놓은 자리, 대자리, 뭐 대나무 자리 이런 겁니다.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가 무엇이란 말이냐. 자, 뭐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근거로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기생풍류 무엇이냐? 소리법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이냐? 어울리지 않는다. 경내의, 자, 경은 경계고요. 내는 안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경계 안쪽이란 뜻이니까 주변의 이 뜻입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셋 오니까 60명이 되는구나. 이 60명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화자의 학식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높은 학식. 화자의 높은 학식 알 수 있어. 화자가 학식이 매우 높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 순식간에 모인 사람이 60명이 모였다. 첫 번째는 학식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서울에서 온 사람이고 선비겠죠. 선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문인이 많았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디니까요? 국경 지역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국경이니까 북방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북방이고 여기서는 국경지대입니다. 북방 갈로 하시고 국경지대에 문간이 흔치 않은. 자, 첫 번째는 내가 제자들을 60명 가르칠 정도로 학식이 높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선비가 드물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나 같은 선비가 드물었다. 나 같은 선비 드물었어. 자, 계속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글재를 내어서, 글재는 제목이죠. 제목을 내어서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북간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문간의, 자, 이게 문간이 납니다. 나, 선비인 나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까. 자, 누구가요? 이곳 선비들이요. 이곳 유생들이 북간에는 수령, 관장, 무장들만 있었어. 왜? 국경지대니까 아무래도 장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간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일을 생각하면 남을 가르칠 공부가 없지만, 자, 여기서 공부라기보다는 학식이죠. 학식이 없지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이에요. 에이, 나는 가르칠 것도 없는데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서 밤낮으로 그들을 끼고 앉아서 글로 세월을 보냈도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강학하는 삶을 보냈네요. 강학하는 삶. 학문강입니다. 학문강의. 강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일반 유배하는 사람들과 처지가 같아요? 아니죠. 일반 유배하는 사람들은 밥 빌어 먹으러 다녀야 되고 막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그거 안 하고 계속 하던 일만 계속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지만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서 문 밖으로도 안 나가고 편히 나를 보냈다. 자, 일단 한자성어는 두문불출이에요. 한자성어 두문불출. 한자성어는 두문불출입니다. 자, 딱 봐도 유배지에 얼마 어울리지 않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죠. 그죠? 자,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풍류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자, 시와 술, 더구나 술도 먹는단 말이다. 아, 풍류도 적을까요, 그러면? 자, 풍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업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권력 있는 사람이 짧은 유배를 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융숭한 대접을 했겠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중죄를 저지르러 온 것도 아니고 모함당해가지고 왔단 말이지. 더군다나 학식까지 되게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는 되게 귀한 사람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계속. 가을바람에 놀랍게니까 변반산에 벌써 서리가 왔더라. 자, 계절 바뀐 것도 모를 정도로 두문불출했단 말이죠. 그죠? 계절이 변화되는데 그것도 몰랐어.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기러기는 감정이입이죠. 기러기 감정이입입니다. 자, 기러기가 처량하다. 물론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외로운 것도 있겠죠.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까 오랑캐 땅이로구나. 국경지역이니까요. 국경지역이니까 오랑캐 땅이로다. 개, 가죽, 상하이는 상놈들이 다 입고 있고, 뭐예요? 변방의 의복 생활이죠. 변방의 생활이죠. 자, 변방의 생활에 대해서 원래 유배 시들이 보면, 자, 유배당하는 사람들이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배지에 있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되게 잘 그려냅니다. 그래서 유배 시들이 대부분 역사적 자료로도 많이 쓰거든요. 자, 여기서도 똑같겠죠? 자, 유배지의 어떤 변방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밑에는 조밥과 피밥과 기장밥이에요. 자, 조밥, 피밥, 기장밥. 요즘의 기준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 값진 거죠. 오곡밥이고 이러잖아. 근데 이 당시에 이거 좋은 밥이겠어? 아닙니다. 쌀밥이 제일 좋은 밥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변방 백성들의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요 두 줄을 봤을 때, 유배가사는 그 상황, 이제 유배 당한 그곳 상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해주는 부분이 많구나. 요 문제가 사분 문제에 또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북방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개가죽 상하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고급 비단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싼 겁니다. 싼 겁니다. 자, 본간에 크는 애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내 목숨 한 달 반을 보존했더라. 자, 이제 중량입니다. 이 몸이 이른 곳이, 자, 이른 곳이 어디냐고, 바로 칠보산에 있던 회상대입니다. 자, 이곳은 칠보산에 있는 칠보산의 회상대라는 곳에 갔어요. 칠보산의 회상대에 갔어요. 자, 칠보산 회상대에 놀러를 갔는데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로구나 이러고 있죠. 우와, 자연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곳 자연 신선 동굴 같구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의 흔적을 남겨서, 자, 신선계에 내가 닻을 남겼다. 이 신선계가 어디냐고? 이곳 자연입니다. 산입니다. 유람지입니다. 지금 놀러 다니고 있어요. 유배당한 사람인데 지금 산에 놀러 다니고 있어요. 신선계, 성계, 어디? 이곳에 자취를 남겨서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 신선의 광경을 보는구나. 자연 예찬 중입니다. 자연을 예찬하고 있어요. 연적봉 지난 후에 다 칠보산인 봉우리들이에요. 지난 후에 선년을 따라가니 선년은 선녀의 옥이랍니다. 선녀. 자, 선녀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들어가면 기생우를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이제 지방 기생들이죠. 기생들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밤이는 하늘에 솟아이 있고 배밤이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이 있고 어때? 계속 지금 뒤에 또 나옵니다.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열거법이죠. 두 줄만 있었으면 대구법인데 세 줄 있으니까 열거법이죠. 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열거법이나 아니면 두 줄이, 이게 지금 두 줄로 묶어져 있는 게 뒤에 문제 나오려고 묶어져 있는 건데 선생님 봤을 때는 분명히 대구법 같은 거 물을 거예요. 대구법을 이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참고로 열거법은 세 줄 이상이지 열거법도 리듬감은 있습니다. 대구법도 있고. 자, 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더라. 매향은 술잔을 들고서 매향 동그라미 치시고 기생입니다. 기생이에요. 자, 기생인데 사실 이 김진영이가 요 기생도 예뻐하거든요. 자, 술잔 들고 만장운 노래 이름이에요. 노래야. 송입니다. 송 노래. 만장운 한곡조를 부르고 있고 군산월, 요건 하트 쳐주세요. 군산월. 우리 김진영 씨의 어르신의 나이가 조금 어린 여친입니다. 군산월. 평양까지 데리고 갔다가 버림당한 여자입니다. 자기 부인 곧 만난다고 버려서 군산월이가 막 울부짖어요. 버릴 거면 원래 있던 고향에서 버리지. 지금 저를 버리면 어떡하는데요? 이런 장면도 있어요.
좀 불쌍하죠? 자, 군산월 앉은 모습 기생이에요. 분명히 꽃이로구나. 오동나무, 할아버지 지금 반했습니다. 오동나무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메어서 대 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지만 가냘픈 손뼉 끝에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구나.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했잖아. 왜냐면 군산월한테 받은 인상 때문인 거야. 반한 거지. 너의 거동을 보고 나니까 분명히 엄해도 반할 뻔하겠구나. 군명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됐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무리 왕의 명령이면 엄해도 너한테 반하겠다 이거죠. 그죠? 자, 이 말은 뭐야? 반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반했다는 뜻이야. 반했다는 뜻이겠죠? 반했어. 미인 앞에 영웅 열사가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거든. 이 말 하는 이유 뭐야? 합리화예요. 합리화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 이렇게. 다른 데도 보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쏘리. 그만해야 돼. 영상 찍고 있어. 자, 역사책에도 있더라. 내 마음이 단단하지만 어찌 너에게 큰소리치랴?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너한테 큰소리도 못 칠 정도로 니를 애정한다 이겁니다. 군산월에 대한 애정이에요. 군산월 애정. 그러니까 내가 강직한 선비지만 너한테는 안 되겠다. 군산월에 대한 애정이야. 군산월을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겠구나. 이천리 변경에서 유배지죠. 유배지 이천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그래도 귀양살이를 잘한 것이 모두 다 너의 덕이로다. 양금 연주를 끝난 후에 얘들아 여기만 지금 이렇게 군산월을 거부하려고 노력을 하지 뒤에 가면 다시 군산월을 만납니다. 자, 양금 연주. 자, 가야금입니다. 위에, 검은고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악기 검은고 금자예요. 양금을 끝낸 후에, 연주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까, 산승은 산의 승려죠. 자, 이제 절에 와가지고 산밥도 얻어먹는 절밥도 얻어먹고 있어요. 자, 산승려의 음식을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구나. 이튿날 돌아오니까, 지난날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자, 아쉬움이네요.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꿈속인가? 얘들아 사음보를 안 지킨 이유는 안 지킨 게 아니고 이게 해석본이라서 그래. 가사잖아. 가사면 사음보 지켜야 되지. 근데 사음보로 치기 너무 길지. 그것보다는 이게 해석본이니까 좀 길구나. 계속 하늘 끝 나그네가 자 하늘 끝이 유배지예요. 유배 자기가 있는 곳이 변방 끝쪽이기 때문에 하늘 끝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늘 끝 유배지 나그네가 이럴 줄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 흥이 다해서 돌아와서 관노를 불러서 노비입니다. 노비를 불러서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 때에는 자 요거는 김진영의 말입니다. 자 다음 표 열어줘도 됩니다. 칠보산 유산 때에는 봉간사또가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지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화려했어. 자 호사스럽단 말은 원래는 화려하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호사 그 뜻이 화려하다기보다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서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자,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자, 관노들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저번에 칠보사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거든. 그렇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 부르지 마. 너무 호사스러워서 군명을 어길까봐 걱정돼. 돼 있죠? 여기서 태도는 반성적인 태도입니다. 반성적인 태도야. 자, 그리고 군산어를 억지로라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됐죠? 자, 그리고 불안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군명을 어긴 거잖아. 유배지 가가지고 너 이제 몸을 삼가지 못했으니까요.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군산을 못 오도록 해. 선비들만 데리고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니 청사는 글이 되어서 술잔에 떨어지고 자 뭔지 알겠지? 술 마시면서 자연에 대한 시를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녹수는 그림이 되어서 종이 위에 단청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연 그림 그렸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럼 결국은 한자성어는 이거야. 음풍농월입니다. 음풍농월 똑같은 말 하나만 더 적자. 영월 음풍. 혹시나 이게 내신에 나온 친구들은 낼 게 워낙 없거든. 이게 낼 게 없어가지고 만분가나 만원사랑 연결시키기가 좀 겁이 나는데요. 음풍농월은요. 혹은 영월음풍은 자연 벗삼아 시 쓰는 태도입니다. 아주 낭만적이고 풍류적인 태도다. 자, 음풍농월 할 때 음자는 읊었다.
풍은 바람을 읊고 농은 희롱한다. 뭐를? 달을. 그러니까 달과 바람을 희롱하면서 같이 즐긴다 뜻이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달을 읊고 바람을 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자연 속 시 쓰는 태도입니다. 풍류적이죠. 풍류적이죠. 군산을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겨우겨우 씻으면서 자연 벗삼아 씻으면서 군산어를 잊었다. 이거죠. 자, 요까지예요. 네, 전문이 아니라서 선생님이랑은 10월달, 9월달, 10월달쯤 되면 전문 봅시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또 어차피 10분의 1이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요까지 끝. 안녕. 됐다. 컷입니다. 자.